그래서 순환하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거기도 저번 시간에도 드렸지만 이번 시간 또 드리는 이유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순환도입니다. 간목은 또 임목은 양목입니다. 양목은 반드시 음화로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간목과 임목은 정화와 사화로 순환합니다. 천간과 지지는 관계없어요. 하늘이 땅으로도 가고 땅이 하늘로도 가니까 관계가 없어요. 다신 이거는 음이잖아, 그죠? 음화니까 양토로 순환합니다. 그래서 무, 진, 술이 되는 거예요. 양토로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이 부분은 드렸으니까 또 계속 할 거니까 보고 이해만 하세요. 양토니까 이제는 금으로 순환합니다. 절대로 얘들이요 경으로 순환, 신으로 순환 못합니다. 순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사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왜 외국 여행 가시면은 220V하고 110V가 안 돼가지고 서로 막 그것 때문에 난감하고 막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때 뭐 꼽아요? 아답터 꼽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 연결고리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상대적인 음양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간목이 양입니까? 음입니까? 간목이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이죠. 저게 음의 역할을 할 때가 더 많아요. 임목이 음입니까? 양입니까? 음의 역할을 할 때 정말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간목이 양일 때도 있고 음일 때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상대적인 음양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살면 여자, 남자 정해져 있죠. 그러면 남자들은 주로 뭐 합니까? 밥 줘. 그러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돈 벌어와. 이렇게 하죠. 맞죠? 그런데 남자 살면 그러면 왜 했는데? 한 명이 밥 해야 되잖아요. 빨리 해야 되죠. 그렇죠? 둘이 공평하게 하더라도 네가 좀 더 많이 벌어온다, 적게 벌어온 놈이 해야 되죠. 그럼 빨래 할 때는 뭐예요? 야가 음인 거예요. 근데 뭐 반대로 밥을 얘가 했어. 그럼 밥 할 때는 얘가 음이죠. 쉽게 이 말이에요. 여기가 양입니까? 음입니까? 밝잖아요. 저 밖에 어두워요. 그럼 여기 양이죠. 오늘 지금 여기는 양이에요. 그런데 이 방하고 저 방하고 비교하니까 저 방이 조명이 더 밝래요. 지금 저가 양이에요. 여기는 음이고. 맞죠?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게 음양론이에요. 그게 상대적인 음양론이에요. 뭐든지 정해져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동양학은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고 정해져, 내가 생각을 하는 자체가 아마 그래 버리면 딱 고정돼가지고 발전이 없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나중에 오늘 하고 나서 상대적인 음양론을 설명을 드릴 건데, 내가 간혹 보면은 사화가 음이잖아요, 양이잖아요, 막 이런 분인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다 나옵니다. 또 무진술은 양토기 때문에 음금으로 순환하죠. 그래서 신과 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과 유는 음금이기 때문에 양수로 순환해요. 임과 자로 순환합니다. 임수, 자수로. 또 임수, 자수는 양수기 때문에 음목으로 순환해요. 을과 묘로. 을목과 묘목으로 순환을 합니다. 이거는 음목이기 때문에 이제 양화로 순환해요. 양화는 병화와 오화입니다. 또 병화와 오화는 양화예요. 그러면 음토로 기, 축, 미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기축미는 음토예요. 그러면 양금으로 순환해야 되죠. 그래서 경과 신으로 순환을 합니다. 또 경신은 양금이니까 음수로 개와 해로 순환을 합니다. 자, 이 개와 해는 음수니까 양목으로 순환하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합니다. 이게 오행의 순환도입니다. 이렇게 오행은 항상 순환을 해요. 돌 때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만약에 간목과 정화가 아니고 만약에 병화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역할이 더 낑기는 게 있다. 그러면 얘가 얘로 직접 순환하는 게 아니고 얘를 통해서 순환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110V, 220V 얘가 얘를 쓸 수는 없어요. 같이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아답터라는 게 있죠. 변환장치, 그죠? 얘가 얘를 통해서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220V의 드라이기를 110V 정원에 꼽으려 그러면 꼽으면 고장나죠. 대만 불나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 사이에 변환장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꼽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이 꼽히는 역할을 하는 것,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상대적인 음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과 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사주에서
사주에서 갑인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둘 다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 다 양이니까, 둘 다 양이 붙어 있으니까 뭐예요? 한 놈은 양이고 한 놈은 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늘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순서로 하냐면 하늘과 땅, 연월일시 순서로 가요. 그래서 얘가 양이잖아요. 자기 기운.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뭐예요? 그러면 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양이 아니고 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갖고 순환을 돌려요. 순환을 돌리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 데가 있어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 병이라고 얘기해요. 무서워. 순환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 순환의 병을 고치는 게 약을 써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병약론이라고 합니다. 정과 사가 이렇게 있어요. 정과 사가 이렇게 붙어 있네, 그죠? 그럼 얘는 음이잖아요. 원래 정은 음이잖아요. 만약 정사일, 정사년 이러면 사는 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하나가 자기 그 스스로의 기운이기 때문에 상대편은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진일, 무진시 이렇게 있다. 무는 양이잖아요. 그죠? 얘는 양이잖아요. 그럼 얘는 음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음이 아니고 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과 유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음이잖아요. 그럼 얘는 양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옆으로 붙든지 아래 위로 붙든지 붙어 있어야지만 그 역할을 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는 게 오행의 순환론입니다. 자, 사주를 가지고 우리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갑술, 경자, 을축, 뭐 하면 병신 이렇게 하면 안 겹치겠네. 자, 목, 금, 목, 화, 토, 수, 토, 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가 있고요. 일간이 목인데 뭐 여기는 일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돌아가도 관계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이거는 갑은 양이죠. 주변에 갑과 이 주변에 5개 중에서 갑이나 인이 있는가 보면 돼요. 없죠? 목이 없죠. 양목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은 양금이죠. 이 5개 중에서 양금이 있는가 보세요. 없죠? 이 5개 중에서. 네. 왜냐하면 얘는 얘로 막혀 있고 일로 가려니까 얘로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바로 붙어 있으라 그랬잖아. 요 5개 중에서 없죠. 그래서 얘는 자기 역할 그대로 양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양의 그 상대적인 의미 안 나오게 지금 짰어요. 다음으로 을목이죠. 을목 주변에 음목이 있는가 하려 한번 보세요. 5개 중에서 없죠. 그래서 얘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목으로. 그 다음에 병화예요. 병화는 양화잖아, 그죠? 요렇게 5개 중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있는가 보세요. 없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양화입니다. 술은 요렇게 5개 중에서 양토죠, 얘는, 그죠? 양토가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없죠? 갑, 경, 자, 병, 신 중에서. 그러니까 얘는 양이에요. 다음으로 자는 양수죠. 갑, 술, 경, 을, 축 중에 양술이 없죠. 양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대로. 얘는 음토예요. 자, 경, 을, 병, 신 중에서 음토가 있는가를 보니까 없죠. 그래서 그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금이에요. 신금은 양금이잖아요. 양금인데 병, 을, 축, 갑, 술 중에서 양금이 있는가 보세요. 없죠. 이건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로 막혀 있고 여기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양금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어디서부터 순환을 시켜도 돼요. 자, 양목이죠. 양목은 어디로 순환한다 그랬어요? 이거 지었다. 정화와 사화입니다. 자, 이 주변에 5개 주변에 정이나 사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사주의 첫 번째 병은 목이 화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없잖아요. 얘는 갑과 병이잖아. 그죠? 갑과 병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맞지? 그죠? 그래서 목이 화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 첫 번째 병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가 볼까요? 경금은 음수로 순환해야 되죠. 이 주변에 음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금과 수도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 지금. 다음으로 을로 와볼게요. 목은 화로 순환을 하네요. 그렇죠? 을목은 요래 순환하죠. 안 된다며. 을목, 여기서 목은 화로 순환하죠. 그럼 이 목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저 목은 뭔가요? 필요 없는 목이잖아. 맞죠? 사주에서 필요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말 배웠다니까. 공망. 이걸 공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얘는 일간이 목이잖아. 그죠? 을목이죠. 급제죠. 얘는 형제관계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는 거니까. 여기서 목은 화로 순환하네요. 맞죠? 자, 보세요. 목은 화로 순환하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병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건 아무 역할 안 하는 게 보일 겁니다. 줄을 다 연결을 하면요. 저거는 줄이 연결이 안 돼요. 목은 화로 순환하고 병화는 어디로 순환한다 해서 양화니까 음토로 순환하죠. 여기 어딘가 있는 것 같아. 여기 그죠? 얘는 요리 순환해요. 축토로. 그 다음에 토는 양금으로 순환하죠. 1위도 가고 1위도 가죠. 토와 금은 순환이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금은 이 금도 그렇고 음수로 순환해야 되는데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금수로. 다음으로 양수는 어디로? 음목으로 1위 가죠. 그렇죠. 여기서 전혀 역할을 안 하는 게 이거네요. 또 있어요. 여기. 이 두 개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을목일생인데 저 술토 정제죠. 그 얘는 월급쟁이하고 안 맞는 사람이다. 사주학으로 해석할 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또 형제간의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형제하고 전혀 안 친해요. 있는 동 많은 동 그게 공망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얘들 둘이 뺀다고 해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사주에 있어도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 자체는. 그냥 나중에 기세만 더할 때만 필요한 그런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주 해석할 때는. 다음으로 금과 수가 병이죠. 그럼 금과 수가 병이니까 저 사주에는 금이 한 개가 들어가면 금이 한 개가 여기 들어간다고 칠게요. 그럼 이 금을 통해가지고 이게 뭐 양이든 음이든 금을 통해서 수로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수가 한 개 들어가든지. 그래서 얘한테는 꼭 필요한 게 이 둘 중에 한 개는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아마 용신 희신으로 해도 무조건 저게 나와요. 이 사주는 아까 전에 보면 등령 있죠. 수. 우리 아까 사주 이거 할 때 병양론 할 때 등령 있죠. 수는 목을 생하잖아요. 동그라미잖아. 아까 억부론. 그 다음에 득지 토는 목의 기운을 빼죠. 삼각형. 전체적으로 목의 기운은 생하는 거, 목을 도와주는 거. 하나, 둘. 그렇죠. 또 있나요? 없죠. 두 개. 그래서 삼각형. 강한 사주죠. 얘 사주는 화예요. 용신이. 목의 기운을 빼는 게 화죠. 그래서 얘 사주에는 용신은 화가 되고 희신은 금이 되든가 수가 되든가 둘 중에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지금은 확 나가버렸어요. 확 나가버렸는데 한 개씩 설명 안 하고. 아니, 금과 수가 안 되니까. 요게 필요하든지 있어야지만 금과 수가 순환이 된다라는 의미죠. 이게 있든지 둘 중에 한 개 있어야지. 이 두 개가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요까지만 하고 요거 기세는 우선 조금 이따가 해야 될 것 같다. 더 들어가면 머리 터지겠다, 전부. 자, 볼게요. 자, 오늘 아까 전에 했는 거.
만약에 여기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까는 다른 게 있었어요. 하늘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는. 네, 그럼 얘가 양이죠. 똑같이 양금이잖아, 그죠? 얘는 양이 아니고 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 수로 순환을 하는 게 얘가 순환을 하는 게 아니고 얘를 통해서 양이니까 음으로 가죠. 아까 마치 아답터 중간에 연결하듯이 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힘이 있다. 그러면 얘 사주에는 병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순환의 병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거는 제가 지금 가상으로 적어 놨는 거고 웬만하면 다 생깁니다. 목은 병화로, 화는 축토로, 축토는 경금으로, 경금은 신금을 통해서 자수로, 자수는 다시 을목으로, 이렇게 다 순환을 해요. 다 순환을 하니까 이 금과 이 간목은 두 개가 뭐다고? 아무 역할이 없죠. 빼도 되잖아. 공망. 사주에는 공망이 두 개가 있어요. 두 번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있는지 알아요? 이거 말고 대운을 할 때 나중에 빠지는 게 공망이 한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사주학에서는 나올 때는 공망이 이거로 나옵니다.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게 사주학의 순환론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순환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다음으로 아까 전에 여기 뭐였죠? 뭐였죠? 술? 갑술. 아까 이렇게 하니까 순환이 뭐가 안 되냐면 수하고 금이 안 됐잖아. 그죠? 용신은 화라 그랬잖아요. 맞죠? 여기에서 아까 수 또는 금이 한 개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요렇게 해놓고요. 우리 기세를 한번 세볼게요. 요게 기세 균형론이에요. 요렇게 기세 균형론인데 우리 기세가 얼마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가 한번 세볼게요. 용신과 시신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둘 중에 기세가 더 잘 맞는 게 시신입니다. 자, 우선 요거를 넣을게요. 목의 기세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 플러스 목이라 그랬죠. 여기에 수와 목이 몇 개가 있는가 한번 세볼게요. 수는 자수 하나, 여기 수 하나, 맞죠? 두 개. 목은 여기 간목, 여기 간목, 을목, 간목, 그죠? 그러니까 두 개, 4. 다음으로 화는 목 플러스 화라 그랬죠. 자, 목은 여기에 간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화는 병화와 용신화가 있죠. 그렇죠? 토는 화 플러스 토라 그랬죠. 화는 여기 병화와 여기 화 두 개. 그 다음에 토는 술, 축 두 개. 이해가시나요? 금은 토 플러스 금이죠. 토는 술과 축. 그 다음에 금은 병과 신. 다음으로 수는 금은 병과 신. 금 플러스 수니까요. 그 다음에 수는 여기 수, 자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희한하지, 그죠? 이렇게, 이거를 기준으로 좌우로 짝이 딱 맞게 돼 있어요. 간혹 이 숫자가 444가 안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33, 2, 5, 5. 아니다, 33, 4, 5, 5.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4를 중심으로 짝이 딱 맞죠? 용신을, 시신을 정확하게 찾고 나면요. 저래 하나를 중심으로 두 개가 짝이 딱 맞게 돼 있어요. 무조건 맞아야 돼. 저거 안 맞으면 내가 잘못 찾은 거야.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죠? 화하고 수가 안 들어가고 화하고 아까 전에 금일 수도 있다 그랬죠? 금 집어넣으면 이거 안 맞아요, 이거. 무슨 말 이해가요?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하고 싶으면요. 이 숫자를 다 더하면 무조건 20이 나와야 돼요. 이거 다 더하면 무조건 20이 나와야 돼요. 이거 20이 안 나온다. 내 계산 멍하게 빼먹었어.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세균형론이에요. 그 순서는 무조건 목화 토금수 순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간 상관없이. 네, 그냥 목화 토금수. 아니면 토금수 목화 해도 돼요. 그건 뭐 관계없어. 어떻게 하든지, 그죠? 짝이 이렇게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뒤집어 놔도 뭐 어떻게 되든지, 뭐 예를 들어 3, 4, 3, 4, 5, 5 이렇게 되든지, 뭐 2, 5, 5, 그 다음에 4, 4 이렇게 되든지, 1을 중심으로 요런 짝이 딱 맞게 돼 있어요. 무조건 용신과 시신을 제대로 찾으면 저렇게 짝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해갖고 아까 억분원으로 용신을 찾고 순환을 시켜보면 병이 금 또는 수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여기 대입해 보는 거예요. 금을 여기 대입하면 안 맞아요. 수를 대입하니까 이렇게 4를 중심으로 4, 4 딱딱 맞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세균형이라는 게 내 몸을 중심으로 양팔의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중심으로 양다리의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잘못돼 있으면 뭐예요? 병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 그죠? 그래서 이 학설을 병, 약, 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기세균형론과 순환론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얘 이름을 지을 때는 얘가 화고 얘가 수잖아요. 용신이 화예요. 그 다음에 희신이 수예요. 그러면 우리 성명학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시대적으로 변천사로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카메라 때문에 저쪽을 못 쓰네. 그러니까 70년대 이전, 70년대 이전,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 이렇게 나뉩니다, 세 개로. 요때 지었던 사람들, 이전에 영향을 받아서 70년대까지 해서 80년대까지 지었던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소리 성명학을 말하는 거예요. 요때는 초성의 상생론을 썼어요. 초성의 상생론을 썼어요. 초성의 상생론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앱 같은 거, 컴퓨터 앱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김, 철, 수 이렇게 하면 이 이름 굉장히 나쁩니다. 소리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초성, 초성이에요. 목은, 기역은 목이에요. 치읓은 금이에요. 수는 금이에요. 목과 금은 상극이니까 아주 나쁘다라고 나올 거예요. 지금 컴퓨터 앱, 보통 철학관, 지금 대부분의 철학관, 인터넷에 나오는 뭐 5만원, 3만원 이래갖고 나오는 그런 철학관 전부 이거 씁니다. 초성만 보고 써요. 그래서 이걸 초성의 상생론이라고 합니다. 초성은 무조건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목이니까 요 다음 거는 민자가 와야 돼. 그래서 김민수는 되게 좋은 이름인데 요거는 목하고 수하고 금이니까 김민수는 정말 좋은 이름인데 김철수는 아주 나쁜 이름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에 나오는 김진 아나운서는 정말 나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아나운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화가 있고 수가 있는데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이고, 이명박 대통령님도 토가 있고 수가 있는데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개명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게 초성의 상생론이에요. 그래, 보통 철학원이나 인터넷에 보면 다 이거 나와요. 앱, 컴퓨터 여러분들이 쓰는 거, 어플. 그래서 제가 어플 정말 필요 없습니다. 그거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일제시대에 나왔어요. 왜? 일제시대는, 왜 일제에서는 초성의 상생론을 썼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알아야 되는데. 왜? 맞아요. 일본은 이름에 뭐가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이 받침 필요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일본진 이름의 잔재다라고 하는 게 초성의 상생론이에요. 일본의 장명법들이, 우리 장명법이 원래 예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장명료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장명료의 기준은 쌀 한 섬입니다.
옛날에 문중에서 애가 나면 그 문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한테 가서 이름을 부탁할 때 쌀을 한 섬을 짊어지고 갔어요. 그래서 쌀 한 섬 주고 이름을 받아온 거예요. 쌀 한 섬 값이 이름 값입니다. 그래서 요즘 쌀 한 섬이 몇 가마입니까? 2가마입니다. 그래서 그게 장명료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일제시대가 오면서 일본식 이름 짓는 법, 초성의 상생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